아산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3건이나 나타났고, 천안은 서로 다른 3개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현재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요. 천안 지역 내 서로 다른 3개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이들 모두 2024년 3월 현재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었어요. 예를 들어 동일아이비 29평형은 28명이 응찰했고 그중 3억 1,500원에 낙찰. 투정 효성 아파트는 15명 입찰로 3억 2,300만 원에, 그리고 탕정 트라펠리스는 17명이 입찰해서 3억 6,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3건 모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78%에서 91% 사이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러한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이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산에서는 불과 1,000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3건이나 나왔고요. 예를 들어 아산 청솔아파트의 한 3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해 12월 4,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약 한 달 후에 4,500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400만 원의 집을 구입한 셈이 되었죠. 이와 유사한 거래가 다른 매물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예요. 이러한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트 시장 동향을 2가지 지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 가격이 후행 지표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투자자들이 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반면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 가격이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매 시장은 주식 시장과 유사하게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요.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지면 그것은 곧 부동산 시장 전반에 냉기가 돌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입찰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을 어느 곳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은 현재 상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매 시장에서 높은 관심과 감정가와 비슷한 낙찰이 되는 이 현상 뒤에는 2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최근 정책 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을 재확인했죠. 이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상 돈을 시중에 더 많이 풀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율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값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값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한 디커플링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갈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특히 매매가 약세를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몰림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에서 20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에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장기간 하락했지만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며 이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전세값의 상승은 임대차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를 선택함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갭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의 투자 수요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갭 투자를 위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게요. 우선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전세를 내놓을 겁니다.
그럼 갭 투자자들은 전세 계약으로 인해 전세 계약 기간인 약 2년 이상의 여유 기간을 가지죠. 만약 이 기간 동안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투자에 관심이 없던 일반 수요자들도 경매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전세 낀 매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격도 상승하겠죠. 여기서 전세 낀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준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기대감으로 인해 물건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천안 아파트 몇 개가 높게 낙찰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좌지우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러한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이나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상승했던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특히 짧은 여유 기간을 가지는 전세 낀 매수자의 경우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현상으로 호재를 기대하며 선투자했지만 기대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토종조퇴 기억나시죠? 저는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 있을 가격 상승에 재앙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분명 PF 문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이슈는 지금 당장 나오는 효과가 아니에요. 약 2년에서 3년 뒤에나 나올 이야기. 또한 현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여요.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에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 상황이에요. 미분양 아파트 수가 증가하고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많은 젊은 세대가 패닉 바잉에 나서며 주택 구입의 한 방법으로 갭 투자를 활용했었죠.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바로 무리하게 갭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관가한 가장 큰 부분은 갭 투자의 본질이 실제로 투자에 있다는 점일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라는 안정적인 목적과 부동산 갭 투자에서의 손실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점은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달라요.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는 데 있어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